올해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도 예년보다 빨리 시작될 예정인데요. 태풍과 장마 모두 강수량과 변동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삼양식품이 밀양에 두 번째 생산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기존 공장에 이은 확장인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노 융합 국가선단 활성화에도 힘이 실립니다. 3.15 일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던 마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화운동단체들은 역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김해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가 11일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발굴조사에서 조선전기의 가마터 한 기와 폐기장 한 개소, 분청사기와 백자 등 유물 5천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도 예년보다 빨리 시작될 예정인데요. 태풍과 장마 모두 강수량과 변동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태풍 우딥이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카오에서 제출한 나비라는 뜻의 이름으로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5번째로 늦은 발생입니다. 이 태풍은 느리게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주말쯤 중국 상하이 남서쪽 내륙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문제는 간접 영향입니다. 제1호 태풍 우딥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정체전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정체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정체전선이 들려 올라갈 것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12일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것으로 장마 통기가 시작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이른 장마입니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12일부터 이틀간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열대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13일과 14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특히 14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수 강도가 가장 강해질 것으로 보여 호우특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30도에 육박하던 낮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필리핀 동쪽의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 오는 형태가 되겠고, 이 열대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정체전선은 이 동쪽으로 약간 물러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들려 올려지면서 남해안까지도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는 15일과 16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악화된 태풍에서 남은 수증기와 북쪽 찬 공기가 충돌하며 또 한 차례 전국적인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중부지방은 장마와 태풍 영향이 겹쳐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와 태풍 모두 변동성이 커 홍수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경상남도가 풍수해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11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18개 시군단체장, 한국전력공사와 창원기상대 등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인명피해 우려지역 1,500여 개소를 예찰하면서 침수 위험 지역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저지대 청소, 수목부리도 제거했습니다. 또 도심지 반지하 주택 33개소에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차도 52개소에 4인 전담제를 운영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염에도 대비합니다. 경남도는 쪽방촌 거주자와 농업인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 대상을 15개 민감 대상으로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8,400여 개소와 저감시설 2,000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문자와 TV방송 등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폭염대책 기간 중 도내 온열 질환자는 377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차단한다든지 가스를 차단한다든지 통신시설을 복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관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응급복구에. 네, 문상아 앵커. 한국인의 매운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먹거리 뭔지 아십니까? 매운맛 대표하면 불닭볶음면 아닌가요? 네, 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매운맛 도전에 나서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공장이 밀양에 또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워낙 수출이 잘 되다 보니 공장을 증설한 건데요. 덕분에 밀양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노융합 국가산단 활성화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삼양식품 제2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1공장에 이은 두 번째 생산공장입니다. 1,600억 원을 들인 대규모 확장 투자입니다. 이로써 국내 생산 능력이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연간 6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가 들어서면서 불닭볶음면 등 수출 주력 제품을 전담 생산하게 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 및 공급망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상생 및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번 공장 증설로 지역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150개. 물류와 포장,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수백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삼양식품의 공장 확장이 지역 산업 생태계를 바꿀 전망입니다. 현재 삼양식품과 한국전력 에너지 저장시설 등 나노산단에서 운영 중인 기업은 2곳. 이외에도 산단의 입주를 희망하거나 첫 삽을 뜬 기업은 꾸준히 늘면서 44%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물류 거점 구축과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정한 규모고요. 특히 우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사통팔달 열려 있고 9월 11월경에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런 우리 국가산단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산업 요충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밀양시.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도 내 장애인 부부들의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 한마음병원, 농협과 경남은행 등 7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11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장애인 가족의 아름다운 동행 100년해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 한마음병원, NH농협은행 경남본부, BNK 경남은행, 남창원 농협, 경상남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모두 7개 기관단체가 자리했습니다. 이들 기관단체는 장애인 부부 합동 결혼식부터 이후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15 일거와 부마 민주항쟁 모두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한을 긁은 사건이 있었던 마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문을 열었는데요. 정작 민주화운동단체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3.15 일거와 부마 민주항쟁의 중심지로 민주성지라 불리는 마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공을 하고도 명칭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개관이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지 7개월 만입니다.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호를 비롯한 시민소통 공간과 복합 문화 공간, 역사 문화 공간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도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곳을 찾아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두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범 운영 첫날 민주주의 전당을 둘러본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만 조명하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구와 광주 등 다른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공간과 설명이 부실하다는 것인데 이럴 바에는 창원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대구 28도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제대로 전시와 설명을 했어야 됐고 또 광주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5.18도 그렇게 한 명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광주 5.18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에 송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교육의 거점을 목표로 들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창원시는 시범 운영 기간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지적 사항을 정비한 뒤 다음 달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독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에 나섭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연대는 1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의 소녀상 지키기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오는 6월 25일 독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민간단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대수, 장순향, 배달래 예술가가 현지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일본군 위안부 주제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연대가 마련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지원도 일부 받습니다. 베를린과 카셀 등 독일 4개 도시에는 현지인과 우리나라 교포들이 마련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김해 상동 분청 사기 가마터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가 11일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굴조사에서 조선 전기의 가마터 1기와 폐기장 1개소, 분청 사기와 백자 등 유물 5천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특히 폐기장에서 분청 사기가 가장 많이 출토됐습니다. 상감과 인화문, 음각 등의 기법과 2가지 이상의 시문 기법을 혼용한 분청 사기가 모두 출토됐고 귀알과 덤벙 기법의 분청 사기와 백자도 같은 층에서 조사됐습니다. 상동 가마터는 조선 전기 분청 사기 가마 유적 중 분청 사기의 요업 상황과 분청 사기에서 백자로 이행 과정 전체를 밝혀줄 수 있는 기준이 되면서 지난 2017년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 온난화로 동해 연안 생태계의 기초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성과 조사선을 활용해 지난 22년간 동해 연안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기초 생산력이 매년 0.3%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 표층과 저층 간 수온 차이가 커져 성층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영양염 순환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초 생산력은 최근 6년 평균보다 약 13% 감소했으며 중대형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 범위도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해운대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헌혈을 200회 이상 참여한 헌혈자 등 헌혈 홍보와 행사에 적극 참여해온 관계기관에 대한 유공자 표착이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는 구민 헌혈의 날을 기념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10일부터 16일까지를 구민 헌혈 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